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퍼닉스 월드라는 제목으로 20분 동안 함께할 교육팀 허예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미 토리 1과정에서 알파벳 26자의 이름과 소리 그리고 자음의 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참 많았구나 라고 느끼셨었죠. 네, 지금 많이 연습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안 하고 계셨다면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토리 1과정에서 배우지 않은 모음의 종류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발음을 하실 때는 항상 큰 소리로 발음하기 그리고 입 크게 벌리기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준비되셨으면 지금부터 모음의 종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벳은 A부터 G까지 총 26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음과 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음 총 몇 자일까요? 네, 맞습니다. A, E, I, O, U 이렇게 5자로 이루어져 있죠. 나머지는 네, 자음입니다. 자, 모음의 정의는 구강 내에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으며 나는 소리를 말합니다. 자음은요, 소리를 낼 때 목, 코, 입을 거쳐서 나오면서 통로가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거나 그리고 비강이라고 하는 콧구멍 쪽으로 통해 나가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모음은 그러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나는 소리를 말합니다. 이 모음은 바로 단독적으로도 발음이 가능한 것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모음의 종류를 알아볼 텐데요. 수업하실 때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많이 이해하시고 또 연습하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단모음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모음은 short vowel이라고 합니다. 정의는 모음 A, E, I, O, U가 한 단어에 한 개 있을 때를 말하는데요. 자, 그 모음의 위치가 자음 앞에 있거나 그리고 자음과 자음 사이에 있을 때 바로 단모음 소리가 나게 된다는 거죠. 자, 단모음 소리 다들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일 때 단모음은요, 바로 에라는 소리가 나죠. 이때 주의하실 점은 입모양이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2개의 손가락이 세워져서 입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끔 입을 크게 벌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의 단모음 소리 무엇일까요? 에 라는 소리죠. 똑같은 소리가 아니라 이번에는 새끼손가락 정도가 입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편안하게 벌려서 에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에. 그렇죠.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I의 단모음 소리는 이, O의 단모음 소리는 아, U의 단모음 소리는 라고 내게 되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위치를 보시면 제가 V와 C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V는 모음인 vowel의 약자이고요. C는 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자음 consonant의 약자 C입니다. 앞으로도 편의상 제가 모음은 V라고 표시를 하겠고요. 그리고 자음은 C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낱말을 보시면요, 이와 같은 낱말들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자,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잘하셨는데 우리 큰 소리로 발음을 하셨나요? 네, 약속을 벌써 잊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꼭 약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이와 같은 위치였죠. 자음과 자음 사이에 모음이 왔을 경우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단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자음과 모음, 단모음 소리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셨다가 제대로 된 위치와 그리고 제대로 된 소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모음의 종류, 장모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모음은 long vowel이라고 하죠. 자,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자, 한 단어에 모음이 1개 또는 2개가 올 경우를 장모음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데요. 모음이 1개일 때는요, 바로 위치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단모음일 때는 모음과 자음 순서였다면 이번에는 장모음이죠. 장모음은 자음 다음에 바로 모음이 올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음, 모음 순서로 왔을 때, 그리고 자음, 모음 순서로 왔을 때
이번에는 자음과 자음 사이에 모음이 두 개가 연속해서 왔을 경우, 그리고 자음과 모음, 자음 순서로 왔는데요. 끝에 L-E로 끝나는 단어가 있다면 이때는 장모음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위치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모음은 근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A는 A 그대로 이름 소리가 나는 거고요. E는 E, I, O, U,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 이름 소리가 나는 것이 바로 장모음. 알아두시고요. 자, 단어는 이와 같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죠. 자, 우리 아이들이 자음과 단모음을 공부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자, 이거는 선생님, 매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아닌데 이 단어는 미라고 읽어야 돼. 그냥 이렇게만 응대를 해주지 마시고요.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바로 미라고 읽어야 된단다 라고 알려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음과 모음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때는 모음이 자기 이름 소리가 납니다. 따라서 장모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과 모음, 모음 순서대로 왔었었죠? 자, 낱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자, 입모양 크고 그리고 큰 소리로 발음하고 있으신가요? 네, 제가 틈틈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바로 자음 다음에 연속해서 모음이 두 개가 왔어요. 그럴 경우에는 뒤에 있는 모음은 소리가 나지 않고 바로 앞에 있는 모음, 자기 이름 소리가 난단다 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을 수업할 때 뒤에 모음을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아이한테 동그라미를 해준 후 자기 이름 소리가 난단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 주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빨리 이렇게 머릿속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Y는 모음에 아까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바로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때 Y는요, 우리 발음 기호로 보신다면 이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모음이었잖아요. 모음이었잖아요. 그래서 뒤에 소리가 안 나고 바로 A 자기 이름 소리가 나게 된 거죠. 네, 이제 아셨죠? 자, 다음은 자음 모음 순서입니다. 자, 이때요. 바로 끝에 있는 모음일 때는 다 뭐가 옵니까? 그렇죠. 이라는 단어가 오게 됩니다. 이라는 알파벳이 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단어들인 거죠. 그래서 이때 바로 이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그렇죠. magic 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그 규칙대로 낱말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도 자, 얘는 magic이야.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아이 모음은 자기 이름 소리 나게끔 도와준단다 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음, 모음, 자음 순서입니다. 자, 낱말들이 이러한 낱말들이 있는데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모음이 연속해서 오기는 했는데요.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 모음이 연속해서 왔죠. 이럴 때도 역시 장모음 소리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뒤에 있는 모음은 소리가 안 나고 앞에 있는 모음, 자기 이름 소리가 난다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죠. 자, 자음과 자음 사이에서 모음이 연속해서 올 경우에는 A, I, E, 그리고 E, A, 그리고 O, A, U, I가 있다면 그때 바로 장모음 소리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위치는요. 자음과 자음 사이에만 온다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단모음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끝에 L-E로 끝나는 낱말이 있다면 이 모음은 바로 네, 맞습니다. 장모음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자, 낱말들은 이와 같은 낱말들이 있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죠. 혹시 여기에서 bugle이라고 읽고 계신 분 안 계세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 단어를 보자마자 bugle이라고 읽게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bugle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 바로 이 규칙에 의해서 이게
bugle이라고 읽게 되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장모음이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장모음을 공부하고 나면은요, 우리 아이들은 이 단어를 접했을 경우에 바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선생님, 모음이 연속해서 두 개가 왔는데요. 그렇다면 얘는 클로우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 오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바로 클라우드가 되는데요. 이것은요, 바로 이러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중 모음이에요. 네, 방금 보셨던 클라우드나 그리고 보이와 같은 단어를 접했을 때 설명이 조금 어려우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알려드릴 이중 모음을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쉬운 설명이 가능하실 테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모음 알아볼까요? 네, 이중 모음은 바로 diphthong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단어가 좀 어렵게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diphthong. 네, 잘하셨습니다. 자, 이중 모음의 정의는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연속되는 두 개의 모음이 한 음절을 이룰 경우를 바로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발음할 때 혀나 입술이 일정한 상태에 있지 않고 움직여서 나는 소리입니다. 자, 일정한 상태에 있으면 바로 단모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중 모음 그리고 장모음일 때는 입술이나 혀가 움직여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따라서 장모음도 움직여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모음은 크게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요. 모음은 크게 단모음과 장모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새롭게 아셨죠?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중모음 속에는 장모음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장모음은 공식처럼 읽기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소리들이 바로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O나 그리고 OU 그리고 OW가 연속해서 왔을 경우에 바로 OU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아우 소리로 바뀌죠.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원리대로 한다면 뒤에 소리 안 나고 얘가 오 소리가 나서 오우라고 발음이 돼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아우 소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cloud, cow 이렇게 돼야 되겠죠. 또 있습니다. 이거죠. A와 U 그리고 A, W 이렇게 왔을 때는 얘가 소리가 나죠. 그래서 sausage 이렇게 되게 됩니다. 네. 다음 O-I, O-Y가 있을 경우에 자, 이 소리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그렇죠. O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O이가 아니라 I가 돼야 된다라는 거. 자, 해볼까요? I. 그래서 코인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코인이 아니라 어떻게 발음하셔야 돼요? coin이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boy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boy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I 소리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또 있습니다. O가 연속해서 왔을 경우에는 얘가 어떤 소리가 나요? 우 소리가 되죠. 그래서 book, look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 무슨 모음이라고요? 이중 모음에 속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중 모음은요, 바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모음을 뺀 나머지 이중 모음은요, 바로 side words라는 것으로 학습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side words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ide words는요, 소리 규칙을 분석 없이 빠르게 읽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파닉스 규칙이 이루어지지 않는 단어 학습에서 적용을 시키기도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공식처럼 공식처럼 단어를 읽어갈 수 없는 모든 단어들은 side words로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 모음도 어떤 식으로요? side words 방식으로 따로 학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방법으로 많이 접하고 그래서 많이 읽어봐서 저절로 익히게 되는 게 바로 side words예요.
네, 그래서 이중 모음은 따로 학습을 시키지 말아주시고요. 막 암기시켜주지 마시고 sight words로 네, 많이 보여주시고 많이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학습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모음은요. 바로 R controlled vowel이라는 R 통제 모음이 있습니다. 수업 중에 단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러한 단어들이. 먼저 정의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이와 같습니다. 자, 기존의 모음 소리가 알파벳 R 때문에 소리가 변형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낱말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under, bird 이러한 낱말들. 네, 이게 바로 R 때문에 소리가 변형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처음에 이러한 낱말들이 있습니다. ER, IR, OR, UR 다 이 R 때문에 모음 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L, IR, 뭐 OR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떻게 돼요? 네, R 소리로 바뀌죠. 그래서 under, bird, doctor, nurse가 되는 거죠. 이러한 낱말들이 다 R 통제 모음에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한 낱말들입니다. OR이 있을 경우 그런데 아까 전에도 봤어요. 그죠? OR 여기서도 봤는데요. 이때 소리는 두 가지 그리고 여기는 or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AR은 다들 아실 거예요. R 소리가 되죠. 그래서 car이라고 읽혀지게 되고요. 다음은 AIR 이거는 뭘까요? 어떻게 읽을까요? air 그쵸? 이거 원리대로 해준다면요. air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R 때문에 소리가 변형되는 거 R 통제 모음입니다. 그래서 chair 이라고 읽게 되는 거고요. 다음 ear 이라고 했던 것도 마찬가지 hea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물어볼 때 예외적인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R 통제 모음 이 R 때문에 모음 소리가 바뀌는 것을 말해 라고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를 너무 심화 학습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이 R 통제 모음도 어떻게 sight words 학습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장모음을 제외한 그래서 규칙적으로 읽어갈 수 있는 단어들을 제외한 나머지는요 sight words처럼 학습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가 수업 중에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들이에요. 슈아 사운드인데요. 처음 들어보셨던 분들,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정의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음절 이상의 단어에서요. 강세를 받지 않는 모음은 소리가 나지 않는 현상이에요.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처음에 이걸 어떻게 읽게 되죠? 이 단어를? 그렇죠. 이렇게 읽게 되죠. 그리고 네 맞습니다. mountain 이렇게 mountain 이렇게 읽게 되는데요. 이거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규칙이 들어가 있어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음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음절이 아니라 2음절이죠. 그래서 2음절 이상의 단어에서는 강세를 받지 않은 모음은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으나 그리고 소리로 살짝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요. 얘가 지금 음절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죠. 1음절, 2음절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요. 강세가 1음절에 있습니다. 따라서 2음절에 있는 이 모음은 소리가 안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T, 우리가 그럼 미튼이라고 읽으면 되는데 바로 이렇게 읽게 되는 이유도 그렇죠.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T는 묻혀지게 되죠. 그래서 이라고 읽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화 사운드라는 법칙이 있는 거예요. 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보도록 할까요? mountain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1음절, 2음절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강세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mount, 여기 있죠. mount, 그죠? 그 다음에 뒤에는 소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읽어가면 됩니까? mountain이라고 읽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예를 들면요. 아까는 자음과 자음 사이에 대부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돼요? 1음절 같지만 바로 2음절의 단어입니다. 바로 about 이렇게 되죠. about. 그죠?
자, 그러면 이 단어는 이름절의 강세가 왔으면 이렇게 됩니다. about. 자, 그러면 이름절에 왔어요? 이음절에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음절에 왔습니다. 그러면 이름절의 강세를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짝 바로 얘는 about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수화 사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다 이거는 다 예외적인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모음을 잘 알면 단어들을 쉽게 읽어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파닉스 월드라는 제목으로 우리 모음의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셨습니다. 이 정도의 규칙만 잘 알아두셔도 우리 Ready Steady Phonics 수업에 매우 자신감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회원들에게 조금 더 자신감 있는 수업으로 제대로 된 음가학습을 알려주셔서요. 우리 아이들도 스토리텔링이라든지 뭐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신 있게 읽어갈 수 있는 회원들로 만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동영상 강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동영상 강의 잘 수강하셔서 멋진 선생님으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